혹시 내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몸에서 나는 냄새 하면 단순히 위생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조금 덜 씻어서, 땀이 많아서, 나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죠. 그런데요, 그 냄새, 몸이 보내는 건강 경고일 수 있습니다. 사실 냄새는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빠른 신호 중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통증도 없고 어떤 건 그냥 스쳐 지나가니까 더 무시되기 쉽죠. 하지만 의외로 많은 병들은 냄새부터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입냄새가 심할 때 그냥 입속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위장에 문제가 있거나 당 조절이 안 되거나 간이나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요로 감염일 수도 있고 당뇨의 징조일 수도 있고요. 발냄새, 귀냄새, 전신에서 나는 냄새까지 그 하나하나에 몸속 상황이 묻어나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냄새의 변화가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장기 기능도 서서히 약해지면서 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냄새라는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입냄새, 발냄새, 땀냄새, 소변냄새, 대변냄새, 심지어 귀에서 나는 냄새까지 하나하나 어떤 건강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떤 냄새는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된다. 그 기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난다? 그건 내 몸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하고 말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 오늘 이 시간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입냄새는 많은 분들이 겪는 흔한 증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식사 전후 또는 공복일 때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 자주 있으시죠? 그런데요, 이걸 단순한 입속 문제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입냄새는 몸속 장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소화기계, 간, 신장, 당대사 이상이 있을 때 냄새로 먼저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위장 문제부터 볼까요? 위염이나 위산 과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있으면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한 증상과 함께 특유의 시큼한 냄새 혹은 쉰 음식처럼 썩은 내가 입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생기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이 냄새를 자주 느끼세요. 다음은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죠. 그런데 간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몸속에 쌓인 독소가 분해되지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숨 쉴 때 냄새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이때 입에서 나는 냄새는 금속 냄새 혹은 묘하게 단내가 섞인 냄새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신장 질환도 이 냄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에 찌꺼기, 요소 같은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게 입으로 배출되면서 소변 냄새처럼 비릿한 구취가 나타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당뇨병과 관련된 입냄새입니다. 혈당이 너무 높거나 당 대사가 제대로 안 될 때 몸은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케톤체라는 물질이 생기고 이게 숨을 통해 배출되면서 아세톤 냄새 같은 톡 쏘는 단내가 나는 겁니다. 만약 입에서 단내가 나는데 달콤하다기보단 톡 쏘고 싸다면 이건 꼭 혈당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폐 건강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만성 폐질환, 기관지염, 폐농양처럼 폐 안에 염증이 있거나 가래가 계속 쌓여 있을 경우 숨을 쉴 때마다 가래 냄새나 곰팡이 냄새 같은 것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정리하면요, 이 냄새는 단순한 입속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위, 간, 신장, 당뇨, 폐질환까지 몸속 장기의 문제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냄새가 자주 나거나 평소와는 다른 낯선 냄새가 난다 싶으면 그저 입 닫고 넘어갈 게 아니라 내 몸 전체를 점검해야 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발냄새는 많은 분들이 그냥 땀 때문이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있었던 날엔 당연히 나는 거지 뭐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발냄새가 단순한 땀 냄새가 아니라 몸속 이상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발에는 땀샘이 많고 통풍이 잘 안 되는 구조라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습니다. 이때 생기는 발냄새는 약간 시큼하면서 꿉꿉하고 눅눅한 냄새로 나타나죠. 이건 흔히 말하는 무좀 또는 발톱균 감염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려움, 피부 갈라짐, 발톱색 변화가 함께 있다면 피부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발냄새가 단순 감염을 넘어서 혈액순환 문제나 신경 손상의 초기 징후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발끝까지 가는 혈관이 망가지고 감각신경도 둔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처가 나도 모르고 세균이 자라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결국 발에 작은 상처나 염증이 생기고 그게 곰팡이나 세균 감염으로 번지면 심한 발냄새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당뇨발 또는 족부 괴사로 진행될 수도 있는 심각한 단계로 가는 초입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잘 배출하지 못하면 몸 안에 쌓인 요소, 암모니아 등이 피부와 땀을 통해 빠져나가면서 발에서도 독특하고 강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이건 씻는다고 없어지는 냄새가 아닙니다. 몸속 독소가 원인이라 발을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냄새가 금방 다시 올라옵니다. 만약 발냄새가 예전보다 훨씬 심해졌고 피부가 자주 갈라지거나 발이 자꾸 저리거나 무감각해지는 증상이 함께 있다면 그건 단순한 발 문제가 아니라 몸속 혈관과 신경의 문제일 수 있으니 꼭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요, 발냄새는 무좀처럼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당뇨, 혈액순환장애, 신장질환처럼 심각한 질환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씻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발냄새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건강 경고음입니다.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 많은 분들이 그냥 체취가 좀 있는 편이야 또는 여름이라 땀 많이 나서 그래 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요, 이 땀 냄새가 이전과는 다르다, 평소보다 강해졌다, 씻어도 금방 다시 난다,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몸속 장기 이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장기, 바로 간과 신장입니다. 이 두 기관은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이에요. 먹은 음식, 약, 노폐물, 독성 물질까지 모두 이 두 기관을 통해 처리되죠. 그런데 기능이 떨어지면 걸러지지 못한 독소들이 피부나 땀을 통해 배출되면서 냄새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안 좋을 땐 암모니아 냄새 혹은 비릿하면서 금속 같은 냄새가 땀 냄새에 섞이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몸에서 나는 냄새와는 좀 달라요. 약간 톡 쏘고 코끝이 찌릿한 듯한 느낌이 나는 냄새죠. 신장 기능이 떨어질 때는 요소, 크레아티닌, 암모니아 같은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게 되는데요. 이 물질들이 피부로 빠져나가면서 옷에서 지린내처럼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냄새가 옷에 스며들고 씻어도 계속 반복된다면 한 번쯤 신장 수치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음식 냄새 같은 체취 변화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달걀 썩는 냄새, 양파처럼 매운 냄새, 심지어 쇠 냄새나 고기 썩는 냄새처럼 느껴진다면 이건 간의 해독 능력이 무너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물론 땀 냄새는 운동, 스트레스, 음식 섭취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냄새의 종류가 확연히 바뀌고 씻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몸이 자주 피로하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증상이 함께 있다면 그건 단순한 땀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겨드랑이 냄새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내부 이상 신호입니다. 특히 노폐물과 독소가 몸에 쌓일수록 그 냄새는 더 강해지고 오래 지속됩니다. 정리하자면 겨드랑이에서 나는 이색적인 땀 냄새, 이건 단순 체취가 아니라
간이나 신장이 보내는 경고 냄새일 수 있다는 것.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소변에서 나는 냄새, 무심코 넘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을 조금 덜 마셔서 그런가? 오늘 땀이 많아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소변 냄새는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냄새가 유난히 강하거나 이상하게 단내가 나거나 고기 썩는 듯한 냄새가 날 땐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먼저 당뇨와 관련된 소변 냄새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과도한 당을 소변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과일처럼 달콤한 냄새 혹은 아세톤 같은 단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특히 공복 시 소변에서 더 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채취가 아니라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어요. 또 하나, 요로 감염입니다. 방광이나 요도에 염증이 생기면 소변 냄새가 찌릿하고 시큼한 듯한 자극적인 냄새로 변합니다. 화장실 갔을 때 냄새가 확 올라오고 소변 볼 때 따끔거리거나 자주 마려운 증상이 함께 있다면 요로 감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간과 신장 기능이 나빠질 때 소변 냄새가 정말 달라집니다. 간이 해독을 못하면 암모니아 성분이 빠져나가면서 시큼하면서도 금속성 냄새가 섞인 소변이 되고요.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노폐물들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소변으로 나오면서 고기 썩는 냄새, 지린내, 비린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냄새는 특히 색깔과 함께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노란색이 지나치게 진하거나 붉은빛, 탁한 소변이 반복될 때 냄새까지 강하게 난다면 몸 안에서 염증이 있거나 장기 기능이 망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참고로 비타민 B군이나 일부 약물도 소변 냄새를 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냄새는 일시적이고 금방 사라지며 소변색도 투명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냄새가 며칠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강해질 때입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요, 소변 냄새는 지금 내 몸의 상태를 아주 정직하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단내, 썩은 내, 암모니아 냄새가 느껴진다면 그건 그냥 냄새가 아니라 몸 안에서 이상이 시작됐다는 경고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대변 냄새는 누구나 나지만 언제나 나던 냄새와 이상하게 달라진 냄새는 다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변이 좀 지독했네 하고 넘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변 냄새는 장 건강, 소화기 질환, 심지어 대장암까지 신호를 먼저 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먼저 대변에서 썩은 계란 냄새가 날 때입니다. 이건 보통 황화수소 가스 때문인데요.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거나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장에서 부패하면서 이런 냄새가 납니다. 예를 들어 육류나 계란 위주로 식사하셨을 때 대변에서 톡 쏘는 듯한 썩은 계란 냄새가 난다면 소화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냄새가 지속적으로 나고 대변이 끈적거리거나 물에 잘 안 가라앉고 색이 탁하거나 검을 경우 장내 유해균이 많아졌거나 소화기관에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은 금속 냄새입니다. 대변에서 쇠냄새 또는 피비린내처럼 느껴지는 금속성 냄새가 난다면 이건 장 내부에서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대장이나 직장에서 생긴 출혈은 피가 대변과 섞이면서 금속 냄새가 나는데 색깔까지 어두워지면 대장암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독한 악취, 그러니까 냄새가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을 때입니다. 이건 보통 장내 세균 균형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요. 특히 항생제를 오래 복용했거나 장 건강이 나빠져 유익균이 줄어들면 대변에서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이 경우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고 설사나 변비가 반복되는 증상도 함께 나타납니다. 냄새 외에도 대변의 상태를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기름지게 반짝이거나 물에 뜨거나 형태 없이 묽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경우는 지방 흡수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일 수 있어요. 췌장 기능 저하, 담즙 분비 이상 또는
지방 흡수를 방해하는 장 질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대변 냄새는 그냥 불쾌한 게 아니라 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썩은 계란 냄새는 단백질 소화 문제, 금속 냄새는 출혈 염증, 고약한 악취는 장내 유해균 증가, 장염 또는 암의 가능성.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그 냄새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건강 신호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귀에서 냄새가 나는 경험,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귀지 오래 안 뺐나? 덥고 습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곤 하시죠. 그런데요, 귀에서 나는 냄새도 분명한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귀 주변 피부와 귀 안쪽 점막이 약해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 생기는 염증이 냄새로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외이도염입니다. 귀 안쪽, 귓바퀴 바로 안에서 생기는 염증인데요. 가려움, 이물감, 진물, 냄새까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유의 시큼하고 찌릿한 냄새 또는 지린내처럼 불쾌한 냄새가 귀에서 난다면 염증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귀 뒤쪽까지 냄새가 퍼질 정도라면 감염이 겉으로 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죠.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건 귀에서 진물이 나면서 냄새가 함께 날 때입니다. 이건 단순한 귀지 문제가 아니라 중이염이나 고막 근처 염증 또는 만성귀 감염일 수 있어요. 이 경우엔 청력이 떨어지거나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귀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 이건 귀지 분비가 너무 많거나 오래된 귀지가 축적돼 세균이 자란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귀지 분비 증가 자체가 당뇨나 면역력 저하 상태에서 더 자주 생긴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해요. 즉, 귀에서 냄새가 강하게 나고 귀지가 끈적거리거나 진물처럼 묻어나온다면 그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몸속 면역 상태가 약해졌다는 뜻일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귀 뒤쪽에서 나는 냄새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귀 뒤는 땀이 잘 마르지 않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부위인데요. 만성 피로, 간 기능 저하, 전신 순환이 나쁠 때 이 부위에서 독특한 비린내나 곰팡이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귀를 닦아도 금세 다시 냄새가 올라온다? 그건 건 문제가 아니라 속 문제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리하자면요, 귀에서 나는 냄새는 외부의 청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염증, 감염, 면역력 저하, 당 조절 실패, 간 기능 저하까지 몸속 여러 이상 상태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와 다른 냄새가 느껴지고 진물, 가려움, 청력 변화 같은 증상이 함께 있다면 꼭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몸 전체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샤워를 했는데도 금세 다시 체취가 올라온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전신 냄새, 그러니까 몸 전체에서 나는 특이한 냄새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냄새, 단순히 나이 탓, 땀 문제, 위생 문제만은 아닙니다. 몸속 전체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전신 신호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당뇨병성 체취입니다. 당 조절이 잘 안 되면 몸이 포도당 대신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케톤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케톤체가 피부와 호흡으로 배출되면서 약간 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냄새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냄새가 옷이나 이불, 베개에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이런 냄새가 계속 느껴질 경우 혈당 조절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간 기능 저하입니다. 간은 독소를 해독하고 노폐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몸 안에 쌓인 노폐물들이 땀과 피지를 통해 배출되면서 암모니아 냄새 혹은 금속성 냄새, 비릿하고 무거운 체취로 나타납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 혹은 몸에서 독한 냄새가 난다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신장이 나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면 그 물질들이 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소변 냄새처럼 지린내, 찌든 냄새,
쉽게 사라지지 않는 채취로 이어집니다. 특히 샤워 직후에도 냄새가 남아있는 경우 그건 신장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 만성 피로, 자율신경 이상이 있을 때도 채취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항상 축축하고 냄새가 쉽게 올라오는 느낌 또는 혼자 있을 때조차 내 몸 냄새가 거슬린다면 그건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기능 저하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자면요, 몸 전체에서 나는 냄새, 그건 몸속 어디선가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뇨간 질환, 신장 질환 혹은 만성염증 상태가 채취로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냄새는 본인은 못 느끼고 주변 사람은 바로 알아차린다는 점에서 더더욱 무서운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감지하기 어려운 만큼 냄새를 지적받거나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 때 그건 절대 그냥 넘기지 말고 몸 전체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몸에서 나는 냄새가 건강에 어떤 신호를 주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입냄새, 발냄새, 땀냄새, 소변과 대변 냄새, 심지어 귀에서 나는 냄새까지 그 하나하나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몸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시작된 이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 이제는 느껴지시죠?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몸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고 장기 기능도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땐 통증이나 명확한 증상 없이 냄새부터 먼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냄새는 누구도 대신 맡아줄 수 없고 나만이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몸의 SOS 신호인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그냥 넘깁니다. 나이 드니까 원래 그렇지. 더위 타서 그런가 보지. 그냥 위생에 신경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몸은 이미 조용히 문제를 더 깊게 끌고 들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냄새는 우연히 나는 게 아닙니다. 이전과는 다른 냄새,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냄새,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냄새가 느껴진다면 그건 내 몸이 지금 제발 한 번만 들여다봐 주세요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니어 건강은 작은 변화에 민감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귀로 들리지 않더라도 코로 느끼는 이 신호 하나만 잘 알아차려도 위험을 훨씬 더 빨리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몸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을 못할 뿐입니다. 대신 냄새로, 증상으로, 느낌으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몸에서 나는 냄새처럼 우리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약 조합 실수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약국에서 산 영양제, 좋다고 들어서 챙겨 먹는 건강기능식품까지 이 약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약 조합, 다음 영상에서 꼭 알려드릴게요. 이 약이랑 저 약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다음 편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저 주치의처럼이 응원하겠습니다.